1심을 진행하는 데만 수개월에서 1년까지도 갈 수 있고요. 항소심까지 가면 보통 3년까지도 시간이 금방 갑니다. 뭐 절차를 단계 밟아가다 보면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제출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재판 두세 번만 열려도 1년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적, 경제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성실한 변호사 나유신입니다.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소송 절차, 특히 민사소송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소송 절차라는 게 처음 접하는 분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기에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민사소송. 민사 분쟁에 해당하는 사건들, 예를 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물품, 용역대금을 못 받고 있을 때, 일하던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손해배상을 당한 경우 등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부릅니다. 원고가 소장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접수를 하는데요. 그러면 소송이 시작되죠. 자, 그럼 소장은 무슨 내용을 써야 할까요? 일단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인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겠죠. 즉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것을 청구 취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은 당연히 그게 궁금하겠죠. 이 돈을 왜 지급하라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원고가 무슨 이유로 청구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것을 청구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원고가 언제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아직도 피고가 안 갚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셔야 하고요. 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장을 다 작성하고 나면 법원에 가서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전자소송 웹사이트를 접속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심사합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법원 관할은 맞는지, 속가가 얼마인지, 인지대 송달료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보정 권고나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정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보정할 사항이 없다면 이제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송달받으면 그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30일이 지나서 제출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 판결 선고 기일 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을 적으셔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한다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고요.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해서도 반박하실 내용을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 하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근데 이 변론기일이라는 것이 잡히는 데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사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나 피고 모두 내가 제출할 서류를 다 제출했으니 할 일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건 번호, 당사자의 이름을 입력한 뒤에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재판 날짜가 안 잡힌다 싶으면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서류 접수하면 끝입니다. 재판 날짜를 전문 용어로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판사 앞에서 변론하는 날이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가 날라오는데요. 그런데 그 날짜에 도무지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미리 법원에다가 사정을 설명하고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전화로 말로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접수하세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날 못 간다,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변경해줍니다. 상대의 동의를 얻으면 더 좋고요. 그러면 변론기일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직접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론기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법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 중 내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 조금 다른 부분, 완전히 불일치하는 부분을 구분을 하세요. 상대방이 나랑 같은 주장을 한다면 그때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 주장을 부인한다면 그때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라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쓴 차용증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걸 제출하면 되는데, 돈을 보낸 거래 내역은 지금 내가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차용증도 없다,
이걸 상대방이 갖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증거를 구분을 하셔서요. 스스로 확보할 수 없다면 그 증거는 어느 기관에 확보할 수 있을지 생각하셔서 그 기관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과세 정보 제출 명령, 사실조회, 문서 송부,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신청도 변론기일 전에 미리 서류로 접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변론기일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텐데요. 막상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무슨 말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같은 것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진술하고 증거로는 무엇을 제출하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것에서 사실상 끝납니다. 혹시라도 판사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묻고 답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판사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메모를 하고 특히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판결문은 판사가 작성하거든요. 판사님을 설득하지 못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궁금해하는 것,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잘 듣고 그 앞에서 판사가 나랑 다른 생각한다고 바로 반박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법정에서 나와서 차분히 서류를 준비를 해서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미리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론기일은 여러 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 한 번으로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죠. 당사자들이 서로 충분히 주장을 주고받았고 증거도 어느 정도 다 확인했다 싶으면 그때 심리를 종결합니다. 이를 결심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변론을 종결합니다라고 하시거든요. 변론을 종결하면 바로 그날 판결 선고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해 줍니다.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2, 3개월 뒤에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마지막 재판을 하고 한 달 뒤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님도 사건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판결 선고 기일에도 법원에 꼭 가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판결문을 소장에 적은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봤더니 이의해야겠다 싶으면 그때는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원에다가 항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2주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항소할 수 없거든요.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냥 절대로 항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만큼 2주 기한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내가 안 받았는데 내 아내가 받았는데 나 전달 못 받았어. 이런 말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하시면 판결문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사소송의 1심 절차입니다. 1심을 진행하는 데만 수개월에서 1년까지도 갈 수 있고요. 항소심까지 가면 보통 3년까지도 시간이 금방 갑니다. 절차를 단계 밟아가다 보면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제출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재판 두세 번만 열려도 1년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적, 경제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웬만하면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방법이기는 합니다. 저도 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소송과 합의 중에 어느 게 적정한지 조언을 드릴 때가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는 몇 년 갈 수 있는 소송에 신경 쓰기보다는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단, 이 소송을 하기로 진행을 하셨다면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 성실한 변호사 나유신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링크로 연락처로 상담 문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